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함수 정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수 아규먼트 중에서도 베리어블 아규먼트라는 것과 또 어떤 뷰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활용한 예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가변인자라고도 하는 베리어블 아규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뭐 C++이나 자바나 다른 언어에도 다 이런 게 지정됩니다. 일종의 이건 뭐냐면 뭔가 인자의 개수가 우리가 범주를 정하지 않고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인자의 개수가 한 개가 들어올지 두 개 들어올지 세 개 들어올지 결정할 수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령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args를 받을 때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명령형 인자에서 우리가 옵션을 인자 값으로 줄 때 뭐 한 개 들어올지 10개 들어올지 100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변 인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거에 쓰이는 코틀린의 방식은 베리어블 아규먼트 약자인 바르아그, var, arg 제한자를 씁니다. 또 아주 유용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유용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잠깐 활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펀 프로젝트라고 했죠? 이번 시간은 저희가 펀이긴 펀인데 어떤 베리어블 아규먼트죠? 펀 베르 아그 프로젝트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펑션인데 베리어블 아규먼트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대강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스 폴더에다가 패키지를 우리가 메인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함수를 펀 바르 메인 뭐 이렇게 대강 하죠. 펀 바르 메인.kt라고 만들겠습니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메인 함수를 만들어 두시고요. 자, 베리어블 아규먼트 가변 인자라고 하는 건데 가변 인자 함수예요, 여러분들. 바로 아그 이런 걸 씁니다, 여러분들. 자, 베리어블 아규먼트는 인자의 개수를 입력 인자의 개수를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베리어블 아규먼트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게 얘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배열이라든가 컬렉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적에 우리가 빌더 함수를 썼죠, 여러분들. 그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만약에 정수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int 어레이라는 어떤 빌더 클래스죠? 근데 여기다 어떻게 했죠? 네, int 죄송합니다. 자바처럼 했네요,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여기다가 int array of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했죠? 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VAI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런 int array of, 뭐 char array of, list of, mutable map of, mutable 뭐 set of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함수들은 다 스탠다드 함수 중에서도 이 베리어블 아규먼트를 인자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빵개 없을 수도 있죠. 0개 이상이기 때문에 인자 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컴마로 구분된 가변 인자를 쭉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100개도 상관없습니다. 0개부터 n개까지가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베리어블 아규먼트로 다 지정해놨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싹 다 베리어블 아규먼트 함수들이에요.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가변 인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0개부터 n개까지 인자 개수가 가변하죠. 변하죠, 여러분들. 자, 베리어블 아규먼트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베리어블 아규먼트니까 그냥 바르아그 펑션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함수의 바디를 지정하죠. 그러면 바르아그 펑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인자값 그냥 숫자 하나 만듭시다. 넘버스인데 인트로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들어오죠? 숫자 하나 딱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10개, 100개, n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코틀린의 바르아그스라는 걸 제한자 키워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변수 앞에 여기다가 한 칸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하면 되게 선언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넘버스는 정수 타입으로 0개부터 n개까지 가변 인자를 받을 수 있는 변수예요. 그런 파라미터 아규먼트 변수라고 얘가 이해를 합니다. 그죠? 뭐 다른 언어에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죠. 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건 뭘까요? 이거
네, 배열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들. 일종의 배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배열처럼 취급해 주시면 돼요. 넘버스는 이제 우리가 배열처럼 취급받으면 돼요.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클래스 타입 같은 거를 찍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금방. 자,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바로 한번 넘버스에 자바 클래스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들. 자, 이걸 한번 찍어보시고, 자, 이렇게 찍으면 되죠. 네, 이 넘버스에 자바 클래스를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자, 뭐 숫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저희가 뭔가 이렇게 합산도 할 수가 있겠죠? 서메이션 함수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도 할 수 있을까요? 평균도 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배열처럼 쓰이니까요, 마치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리스트로도 변경도 가능하죠. 우리가 다 이미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여기다가 as list라고 하면 리스트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토탈 개수도 한번 세어볼까요, 여러분들? 개수는 어떻게 합니까? 사이즈죠. 사이즈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베리어블 아규먼트로 들어온 걸 우리가 마치 배열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nums라는 게 여기 또 마침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베리어블 아규먼트 펑션을 호출하죠, 호출. 자, 호출할 때 일단 우리가 한번 호출 한번 해보죠. 일단 제가 임의로 한번 10, 20, 30, 40 넣어보겠습니다. 4개죠? 4개. 예. 이것도 정상적인 거고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거고요. 이것도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호출하는 건 의미가 없긴 하죠. 우리가 사이즈가 0일 때는 뭔가 리턴하던가, 여러분들. 그런 로직을 여기다 만들어주면 되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네, 메인 함수의 args의 사이즈 체크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메인 함수에서 체크해봤죠? 요거 함수 자체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할 때랑 비스무리하죠. 그쵸, 마치,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숫자를 넣을 수 있는데, 요 nums를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왜죠? nums는 배열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냥 보기에 얘는 배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사실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10, 20, 30,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보죠, 여러분들. 숫자가 나열돼 있어요, 4개가. 그죠? n개까지니까. 자, 어떻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바 클래스는 클래스 타입인데 뭐 정수의 꺽쇠죠? 이게 배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수 배열입니다. 그리고 서메이션은 100이래요. 1, 2, 3, 4가 아니라 10, 20, 30, 40이니까 다 합이 100이죠. 20.5의 평균을 가지고 있고요. 네, 리스트로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리스트로. 사이즈 4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바르 아규먼트 타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죠, 되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인자값 앞에, 인자 이름 앞에다가 바르 아그를 선언해 놓으시면 배열처럼 마음껏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한번 동원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걸 딱 막아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막아 놓고, 우리가 예로서 한번 뭘 해볼까요? 자, 아이스크림들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맛들이 요새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아이스크림들을 우리가 뭔가 아이스크림 바구니에 넣는 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이름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의 어떤 이름을 그냥 무슨 맛 아이스크림이 있다 할게요. 그래서 무슨 맛 아이스크림을 누구한테, 그죠, 여러분들? 어린애 애들, 그죠, 여러분들? 어린이 유치원생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누구는 뭐 이렇게 먹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름과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무슨 맛을 먹는지 차곡차곡 쌓아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스켓이라고 하는 걸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스켓. 바구니니까, 바구니. 자, 바구니인데요, 여러분들. 바구니인데,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이 들어갈 수 있고, 어린이들이 이름이 추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터블하게 만들게요. 근데 이름이 있고 값이 있으니까 또 뭘까요? 예, 맵이죠, 여러분들. 우리 참 많이 쓰죠, 맵. 자, 이거 자체도 지금 가변인자를 쓰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이거 자체도 가변인자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다가 스트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바스켓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바스켓, 그죠, 여러분들? 여기 어떤 바구니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다 담을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여기다 아이스크림 바구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을
담을 바구니에 준비됐으니까요. 아이스크림을 담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담는 함수가 저 위에 있었던 variable argument 가변 인자를 쓰는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함수는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바구니에 담는 거죠. put 아이스크림이죠. put ice cream이죠. 아이스크림즈입니다. 아이스크림 담는데 어디다 담아요, 여러분들? 바스킷에다 담을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들. 인자값이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누가 담는 거예요, 누가? 네, 담는 어떤 어린이한테 담는 거죠? 고객이라고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커스터머 이름을 문자열로 받습니다.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아이스크림들을 담는 거죠. 근데 아이스크림을 담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실 구매하지 않으면 0개 담겠죠. 근데 만약에 체리 주빌레 먹으면 여러분들 하나만 담죠. 근데 뭐 초코도 먹고 딸기, 파인애플 먹으면 4가지나 담는 거죠. 체리부터 여러분들. 그래서 N개, 몇 개 담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몇 개 담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variable argument를 선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약자로 그냥 아이시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여러 가지 맛의 이름이죠. 예,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variable argument로 담아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담는 거예요, 이제. 아이스크림이 아이시인데요. 아이스크림이 0개부터 N개까지 다양하게 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고객이 사는 거야, 이렇게. 0개냐, 1개의 맛이냐, 10가지 맛이냐, 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담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0이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전처리 체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이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여러분들. 사이즈가 0이거나 음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보다 작으면 의미가 없죠.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뭐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안내문 같은 거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건넜다면 사이즈가 1 이상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좀 만들어서 이제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죠? 아이스크림을 일단 담는 로직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변수보다는 아이스크림 바로 담읍시다, 여러분들. 어디다 담아요? 바스켓에다가 담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스켓에다 담는 건 뭐예요? 풋이죠, 풋. 키니까요. 키는 뭡니까? 이 고객한테 저 맛의 아이스크림을 담는 거예요. 이 고객이 키고 아이스크림들이 0개 이상인 게 바로 밸류가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저 배열 자체를 담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는요, 여러분들,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스크림들을 그냥 딸기 맛, 파인 맛에서 뭐 2가지 있다면 그 2개를 그냥 문자를 합쳐서 여러분들 하나의 문자열로 그냥 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합쳐가지고 어차피 다 합쳐서 먹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조인트 스트링을 사용해서 그냥 담겠습니다. 근데 담을 때 그냥 최소한 구분자는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딸기맛, 초코맛 하면 딸기맛, 초코맛이 하나의 문자열로 아이스크림이 담긴 거예요. 프랭크라고 하면 프랭크라는 어린이한테 담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담길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담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담기는데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연속적으로 한 번 담았는데 좀 이따가 또 담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아이스크림을 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담을 건데요. 자, 일단 담아볼까요? 호출하죠. variable argument iC라는 인자를 받는 put 아이스크림즈죠. 자, 지금 말씀드린 프랭크 어린이한테 고객으로 삼고 담아보죠. 자, 프랭크까지는 커스터머라고 하는 스트링 인자 값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근데 요 컴마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요 컴마 다음부터가 컴마가 0개 이상 쭈루루 많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variable argument IC니까. IC는 배열이에요. 이렇게 해서 함수에 흔히 끝에다가 variable argument 넣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끝이 아닌 인자도 돼요. 근데 위치가 끝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한 없이 쫙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체리 맛 한 개 먹기 좀 그렇죠? 애기들은 항상 몇 가지 맛을 고르잖아요, 여러분들. 체리 맛, 초코 맛, 딸기 맛, 어떤 디폴트 맛들을 나열했습니다. 3개죠. 예. 사이즈가 3인 IC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랭크 넣어봤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프랭크 어린이 말고요. 이게 외국인가 봐요, 그죠? 이번엔 수잔 어린이 한번 해보죠. 예, 남자 어린이 먹었으니까 여자 어린이도 먹어봐야죠. 자, 여자 어린이가 이제 체리 맛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닐라 맛? 네, 체리 맛은 둘 다 똑같이 먹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닐라 맛도 먹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맛도 아이들이 좋아하죠.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론 맛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두 어린이가 두 가지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의 상태를 한번 찍어올 필요가 있죠. 네. 아이스크림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찍어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찍죠? 네. 바이스킷이라는 걸 그냥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냥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도 to 리스트로 잠깐 바꾼 다음에 조인트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계획 문자를 놓는 게 좁은 화면에 찍히기 딱 좋죠. 여러분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스킷에 두 명의 어린이가 아이스크림을 3개, 4개 각각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나옵니까? 프랭크 어린이가 3개라고 체리, 초코, 딸기 나왔죠. 수잔 어린이가 고객이 체리 맛부터 메론 맛. 둘 다 체리 맛은 공통적인데 다른 것들은 다릅니다. 당겼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 아이스크림이 베리어블 아규먼트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을 키로 해서 밸류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다양하게 n개의 아이스크림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베리어블 아규먼트가 잘 사용된 예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 저희가 좀 더 한번 변경을 좀 시켜보죠, 여러분들. 프랭크 어린이가 아이스크림을 3개 더 먹었는데, 그죠? 그런데 더 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좀 애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더 먹고 싶어서. 오렌지 맛도 먹고 싶다고 여기다가 좀 이따가 또 했어요. 이미 계산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계산 아직 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또 담은 거죠, 여러분들. 그죠? 오렌지 맛 먹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까요, 그냥? 자, 쿠키 맛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담기겠죠, 여러분들. 그죠? 심지어 프랭크 어린이는 또 먹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번에는 또 나도 파인애플 먹고 싶어 해서 파인애플 맛까지 넣었어요. 심지어 3군주 됐죠. 프랭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저희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하면 이상하게 나오겠죠. 실행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수자는 정상적으로 한 번만 넣었잖아요. 풋 아이스크림 함수를 호출했는데 프랭크는 마지막 파인애플 맛만 남아서 계산하려고 봤더니 안 됩니다. 이게 당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체리, 초코, 딸기라든가 오렌지, 쿠키 같은 5개 아이스크림 날아가 버렸습니다. 파인애플만 남아있죠? 자, 프랭크 어린이가 울면 안 되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보존시켜야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그냥 풋으로 하지 말고